제가 하다 보면은요, 제가 녹화하잖아요, 이거. 녹화하다 보면 법인세가 제일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알죠? 왜냐면 법인세 쪽이 여러분들 많이 강의가 없어서 또 어렵고. 알죠? 다른 건 인기가 없는데, 막 조회수 전 200 찍은 것도 있어요. 전 200 잘 안 찍히거든요. 어려워서 그래요. 처음 공부해도 어려운데. 몇 번 돌려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야 감 잡히. 처음부터는 감이 안 잡혀, 잘. 됐죠? 자, 이제 사회유출 좀 할게요. 사회유출. 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 사회유출도 BS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유출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우리가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자본이라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대부분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을 우리 사유출이라고 했었죠. 맞죠? 그럼 자본이니까 얘도 BS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해보죠. 자, 이번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회사가 10원이 나갔대요. 분계 이해되시죠? 임원에 대한 상여금 10원이 현금이 나갔어요. 근데 그게 본사 임원이래요. 본사 임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임원에 대한 상여금 한도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 한도가 없다라는 거, 우리 상여금 한도 임원에 대해서 없으면 한도는 0이었잖아요. 그럼 한도 초과가 10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한도 초과는 10이니까 세법은 분계가 이럴 거예요. 현금 10원 나간 거 이거 영원히 송금을 인정하지 못해. 맞죠? 한도보다 더 준 건 이건 부당한 유출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부당한 유출이니까 사유출. 분계 되시겠어요? 자, 그럼 얘를 오류 수정 분계를 끊으면, 자, 장부는 상여금이라는 비용이죠. 비용이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했지만, 세법은 비용이 0이죠. 0이니까 대변으로 비용을 까고요. 차변에 사유출 이렇게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지금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비용의 증가 감소. 감소죠? 그러면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우리가 송금, 불산입. 그죠?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리고 얘는 상여하면 되죠. 물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여금이라는 비용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용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세무조정이 쉬워요. 맞죠? 근데, 자, 얘를 다시 들어볼게요. 이제 각각의 사례예요. 이 상여금이 어디에 대한 상여금이냐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의 임원의 상여금이래요.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의 임원의 상여금. 그럼 우리 회계하고 세법이 같죠, 입장이. 맞죠? 자산 취득과 관련되면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잡았냐면, 건설본부 임원의 상여금이니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게, 본사 임원이 됐든, 아니면 건물 짓고 있는, 부서의 임원이 됐든, 다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당한 유출이니까 한도가 0이기 때문에.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자산이지 비용 아니잖아요. 미래의 비용이잖아요. 회사는 미래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표정이 무슨 말이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은 당장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고, 이 아래쪽은 회사가 미래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요. 아셨죠? 너무 회계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계만 집중하시면 못해요, 잘. 알죠? 왜냐하면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건물 완공되면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감가상각비로 여러분들 비용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미래 비용 맞아요. 또는 처분하면 또 비용 되는 거고. 자, 근데 세법은 이걸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미래 송금으로도. 그래서 사유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류 수정 분계를 끊으면, 자,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죠? 장부는 자산을 10 늘렸지만, 세법은 자산이 0. 그죠? 그럼 자산을 줄여야죠, 대변으로. 그 사유출. 그럼 둘 다 BS죠, 여러분들. 둘 다 BS. 둘 다 BS니까.
자, 일단 야매 해볼게. 야매는 뭐냐면 그냥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면 가산 조정, 오른쪽이면 차감 조정을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자산의 감소죠. 그럼 자산의 감소를 뭐라고 해요? 세법상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상여.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앞에, 우리가 이런 세무조정 없잖아, 여러분들. 앞에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이 있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무조건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조정이죠? 왜냐면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차감조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야매. 그래서 송금 산입하셔도 되고 입금 불산입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상여. 자, 사유출은 무조건 가산조정에서만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유출은 무조건 가산조정이었어요. 분명히 그거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송금 불산입 되셨죠? 요게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거. 자, 그럼 정식이면 정식. 자, 정식은 우리가 여기 사유출은 자본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우리가 순자산이 두 번 변한 거예요. 여기는 자산이 변화했고, 그러니까 BS가 변화할 때마다 수익비용 잡는 게 우리가 총익법. 그렇죠? 그럼 BS가 여기 하나 변했고, 여기 하나 변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 변했으니까 각각 수익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총익법의 논리. 해보면,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의 감소. 변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유출, 자본,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럼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의 증가. 맞죠? 또는 수익의 감소. 맞죠? 그래서 자산은 미래에 비용의 증가나 수익의 감소였잖아요. 그죠? 여기 비용이 할 때 비용.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세무적 어떻게 하면 돼요? 세법상 비용에서 가산해야 되니까 세법상 비용에 넣어야 되죠? 맞죠? 그럼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송금, 산입, 건설 중인 자산,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유출. 그러면 사유출은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수익의 증가 또는 비용의 감소. 맞죠? 근데 우리는 좀 사유출에 대해서 비용의 감소로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들? 세법상 비용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용에 감소할게요. 그러면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맞죠, 요거? 맞죠? 그래서 사유출, 이렇게. 상여. 요게 정식. F&D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가 둘 다 BS로 처리한 걸 우리가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면 돼요. 아까처럼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회사가 상여금이라는 비용 잡은 것처럼 돌려볼게요. 자,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비용 잡은 것처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을 쫙 긋고 그냥 비용을 증가시킨 건 없죠. 맞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회계 이런 것들 안 배웠을 때 그냥 오류쪽 하는 거고요. 그럼 회계를 배웠으면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없애면서 차변에 비용 늘려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있는 거 대변으로 감소시켜야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건 차변이고요. 맞죠? 그래서 1번 분계고, 이거는 회계상 분계를 끊어서 예로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세법이잖아요. 맞죠? 세법은 얘를 세무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되세요? 자, 그러면 비용이 차변에 있으니까 비용의 증가.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비용에 넣어야 되니까 송금, 산입이 되겠죠? 되세요? 그다음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세법상 자산의 감소. 되셨어요?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맞죠? 요 세무 조정을 하면 이제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상여금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한 세무 조정을 한 것 좀 돌려버린 거예요. 요 1번 세무 조정 통해서.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제 세법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세법은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유출이니까 사유출. 되시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까 이미 했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2번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이거잖아요, 요거. 되세요? 자, 그러면 대변에 비용이 있다라는 건 비용의 증가 감소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 빼야 되는 거죠. 송금 불산입. 되세요? 그 다음에 사유출, 송금, 불산입, 한도 초과 상여. 맞죠? 요게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로 처리한 걸 좀 돌려버리는 거. 됐죠? 물론 1번 방법이 제일 간편하긴 해요. 시간이 덜 걸려요. 시험 목적상은 1번으로 알고 계시면 제일 좋아요. 시험 목적상은. 알죠? 근데 이해는 셋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총액법의 관점 때문에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보면 올해 연도의 당장에는 손익의 차이가 없죠. 맞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차감조, 1번은 차감조정이고 2번은 가산조정이잖아요. 올해 연도에 법인세가 늘진 않죠. 하지만 뭐는 늘어요? 소득세를 두드려 맞아요. 그 임원이. 맞죠? 법인세의 차이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여로 처리되면 네, 그 대표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다라고 하면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 내야 돼요. 맞죠? 이거 자체가 제재인 거예요. 사유춘 특히. 맞죠? 또 제재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는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주로 언제 추인될 거냐면,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 맞죠?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추인될 거야, 아마. 맞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법인세도 늘어나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중세무정은요, 지금 당장의 손익의 차이는 없어요, 법인세법상. 하지만 나중에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외워주셔야 돼요. 뭐 외워주셔야 되냐 보시면 이제 이중세무정 요약입니다. 자, 오류수정 분계를 끊었어요. 오류수정 분계를 끊었더니 요거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IS는 손익계산서예요.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고요. 어느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세무중이 한 줄 나왔죠, 여러분들. 한 줄. 그죠? 한 줄 나왔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자, 근데 오류수정 분계를 끊었는데 둘 다 BS래요. 그럼 세무중 몇 줄? 두 줄이에요, 두 줄. 왜냐면 BS가 변할 때마다 각각 수익비용 잡으니까. 맞죠? 그럼 손익의 차이는 2번 나오는 거예요. 맞죠? 수익비용이 2줄. 그 다음에 둘 다 손익계산서면 세무적으로는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요거야. 그냥 말로 떠들어도 되죠,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회사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거예요. 응?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거예요. 알죠?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법은 어떻게 분계 끊을 거예요? 세법은 회사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처리했으면 이렇게 끊겠죠. 야, 복리후생비 아니다. 뭐예요? 이렇게 10원이래요. 그렇죠? 복리후생비 아니라 그거 접대비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회사가 복리후생비 처리한 걸 취소시키고 세법은 접대비잖아. 이렇게. 그럼 둘 다 오류수정 분계했을 때 둘 다 뭐예요? IS죠.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이익10 감소죠. 맞죠? 근데 세법은 접대비래요. 접대비여도 비용이니까 이익이 10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은 계정 과목의 차이가 났을 때 세무조정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차이, 장부하고 세법의 이익의 차이가 있을 때 세무조정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둘 다 비용이면 어차피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류 수정 무게 끊었을 때, 둘 다 손익계산서 세무조 절대 없어요. 아셨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